도쿄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하며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곳은 4월 17일에 오픈한 핫플레이스 도쿄 플라자 하라주쿠 하라카도입니다. 미래적인 느낌의 신비로운 외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전파하는 것이 컨셉이라고 합니다. 바로 옥상 테라스로 향했어요. 여기저기 초록이 가득. 이국적인 나무도 보입니다. 생각보다 앉을 곳이 많아서 좋았어요. 건너편에 있는 오모카도 덕분에 더 멋진 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연이 어우러진 테라스에서 교차로를 내려다보니 기분 전환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하라주쿠는 발 디딜 틈이 없는데 평일이라 여유롭더라고요. 천천히 경치를 감상했어요. 뭔가 단 걸 먹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젤라또를 구입했어요. 다크 초콜릿과 파인애플 맛으로 골랐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진짜 진했고 파인애플은 과육이 씹혀서 맛있었어요. 다른 맛도 먹으러 또 와야겠습니다. 6층 실내로 들어왔어요. 실내도 초록이 가득합니다. 약간 캠핑장 느낌도 들었어요. 사실 아침을 늦게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 막상 여기 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안 먹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손수건으로 자리를 찜하고 음식을 주문하러 갑니다. 귀여운 게 오므라이스와 파인애플 소다를 골랐어요. 너무 귀여워요. 역시 귀여운 게 최고! 오므라이스 위에 치즈가 듬뿍 올려져 있었어요. 즉흥적으로 선택한 메뉴였지만 치즈를 좋아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정보 없이 식사 메뉴를 결정하는 건 계획적인 인프제에게 극히 드문 일이에요. 예전에는 당황스럽고 불편했는데 언젠가부터 이런 모험도 즐겁더라고요. 그래도 만약 시간이 있었다면 5, 6층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 눈으로 리뷰를 읽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죠. 개의 눈은 막대 과자에 후추를 뿌린 것 같아요. 음료 안에 파인애플은 달지 않았지만 먹기 쉽게 커팅이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든든하게 식사를 마치고 소화시킬 겸 움직입니다. 여기는 하라카도 4층 하라파 벌판입니다. 공간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자면 어렸을 때 놀았던 벌판에 있던 태양, 바람, 비, 흙, 벌레, 초록. 이곳은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아트와 식물을 즐길 수 있는 벌판 같은 공공장소입니다. 하라카도 퍼블릭, 줄여서 하라파. 층 전체가 자연, 칠아웃, 하라주쿠에서 체험을 테마로 한 공간이에요. 저는 하라파의 로고 디자인이 흥미로웠어요. 문자 위에 낙서를 해서 보일 듯 말 듯하게 만든 의도는 뭘까 싶었는데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소위 디자인다운 조형으로 개성을 내세우지 않도록 문자를 작성하고 그 위에 풀을 연상시키는 손그림의 텍스처를 덮어서 풀숲안에 벌레나 동물이 숨어있는 듯한 이미지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좋은데요? 저는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설명을 찾아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럼 도시 한가운데서 찬찬히 자연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태양의 모닥불, 대지를 비추고 초록을 가꾸고 우리의 삶을 위해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태양을 표현한 디지털 퍼블릭 아트. 모닥불을 피우듯 들러앉음으로써 태양의 고마움을 가까이 느끼게 해줍니다. 비의 노래와 언어. 먼저 비의 노래는 비 오는 날 작은 웅덩이에서 계속 태어나는 수면 위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언어라는 작품은 오랫동안 야외에 방치되었을 인공물로서의 경계가 모호해져 버린 것이나 나뭇가지 등 자연물이 길가에 떨어져 도구화된 것을 주워 모아 공중회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의 말이 되기 전에 무언가, 아기가 말하는 소리 같은 작품입니다. 공중에 많은 양의 물이 떠올라 지상으로 쏟아지는 장대한 현상과 언어와도 안 된 듯한 아주 사소하고 사적인 마음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어울립니다.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해서 이 작품이 마음에 들었어요. 멀리서 보자마자 비인가? 하면서 후다닥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비 오는 날 쏴 하고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예전에 한국에서 살 때 집에 있는데 비가 내리면 빗방울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빗소리를 들으면서 작업을 하곤 했었어요. 근데 집 화장실에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요. 외벽으로 나와 있는 보일러 연통이 그 창문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빗방울이 보일러 연통에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크고 시끄러운 거예요. 진짜 똑똑 예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랄까? 꽹가리 소리? 그래서 집에 있을 때 비가 내리면 다람쥐처럼 잽싸게 이동해서 화장실 창문과 문을 닫았던 기억이 나요. 다음은 하늘을 테마로 한 하늘색 모빌. 낮의 푸름에서 영감을 얻은 설치 미술입니다. 하나하나의 모빌은 가벼운 풍향계처럼 되어 있어서 다양한 요인으로 생기는 공기의 흐름에 따라 하늘하늘 방향을 바꿔 전체의 모양을 변화해 나갑니다. 옷에 앉다, 헌옷 소파, 연간 200톤 이상의 섬유 폐기물, 그런 폐기 유리를 분쇄해 보드 모양으로 하여 소파를 만들었습니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줄을 엮어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앉아봤는데 생각보다 편안하고 좋았어요. 숲의 꿈을. 코로나 재난에 집에서 공상하는 시간은 매력적이어서 어릴 적에 이런 시간이 넘쳤구나 하고 제작한 작품입니다. 외갓집은 깊은 산속에 있는 외딴집입니다. 어릴 때 자주 놀러 갔는데 낮 동안 신나게 뛰어다니던 숲이 밤이 되면 너무 무서워서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백열전구에 여러 가지 벌레가 날아와 모여들어서 미닫이문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추억이 갑자기 작품화되면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전구에 모여든 벌레를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네이처 크로싱, 대도시와 대자연을 연결하는 횡단보도입니다. 프로젝션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공간으로 바닥에 남극의 해변, 푸른 바다 거북 등 바다와 관련된 여러 영상이 나타났어요. 사람의 움직임을 센서가 감지해서 영상 위를 걸으면 발자국, 거품, 파문 등 CG 이펙트가 나왔습니다. 진짜 바다에 온 것처럼 즐거웠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동심으로 돌아간 얼굴이었습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에 들어가 체험하고 즐길 수 있어서 좋은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혼자 가서 제 발만 잔뜩 찍었는데 일행이 있으면 예쁜 사진과 영상을 많이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2층으로 내려가 몽블랑이 유명하다는 안젤리나에 왔습니다. 크로미츠 키나코 몽블랑을 구입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6월에는 소금버터 캐러멜 몽블랑과 호지차 몽블랑이 나온다고 하니 또 가야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목욕탕이 있어서 신기했어요. 코엔지에 있는 전통 목욕탕 코스기유가 오픈한 코스기유 하라주쿠입니다. 저는 목욕은 하지 않고 층만 살짝 둘러봤어요. 층 전체는 목욕탕을 중심으로 한 거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칭 공간, 휴식 공간, 맥주 코너 등 목욕을 하지 않아도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 외에도 볼거리가 정말 많으니 하라카도에 놀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하 1층부터 7층 옥상 테라스까지 여러 상점이 입점되어 있어서 음식, 쇼핑,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